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밝히는 것은 저는 커피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바리스타가 아닙니다. 다만 좋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공부한 아마추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할 수 있는 것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를 즐기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믹스의 종주국인 만큼 커피 믹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고, 동시에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도 많이 마셔본 분들은 커피의 향과 맛이 카페마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좋은 커피를 마시면 나중에 집에서도 그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원두를 집에 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커피를 내려보면 좀처럼 그 맛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 시간이 지나면 원두의 맛이 변질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커피 전문점은 원두를 오래 보관할 일이 없겠지만 소비량이 많지 않은 일반 가정에서는 원두가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커피 소비량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오래 보관할 수 없다면 다양한 종류의 원두를 원하는 때에 마시기 힘듭니다. 커피 원두는 실온에서 한 달까지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지나면 커피에서 냄새가 나고 산패된 신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기도 하는데 냉장실은 습기가 많아 오히려 더 빨리 변질되기 때문에 원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두를 냉동하여 보관하면 오랜 기간 맛과 향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냉동을 하더라도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 쉽게 맛과 향이 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먹을 양만 소분해서 얼려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양을 밀봉해서 보관할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코니칼 튜브라는 것입니다. 끝이 뾰족한 것은 세우기가 힘드니 가급적 세울 수 있는 것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은 50ml를 추천해 드립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는데 보통 원두 15에서 20g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50ml에 원두를 가득 채우면 약 20g이 되고 15g만 채우면 위쪽에 공간이 약간 남습니다. 원두를 구매하시면 원두에서 가스가 빠져나갈 시간이 필요하므로 원두를 볶은 지 약 10일 정도 되는 날 코니칼 튜브에 15g씩 나누어 담습니다. 이 중 한 달 이내에 마실 몇 통은 실온에 두고 나머지 모두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제가 있는 병원 내 냉장고에 냉장실에는 냉장 보관해야 될 약품을 주로 보관하지만 냉동실은 사실 별로 쓸 일이 없어 저는 커피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시는 것처럼 누워있는 것은 크게 5개의 무더기가 있는데 5종류의 원두를 그날 기분에 따라 꺼내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 서 있는 통 6개는 이렇게 마시고 남은 마지막 1개씩을 샘플로 보관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오래 보관 가능한지 테스트 중인데 지금까지 6개월 지난 것도 맛과 향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잘 보관되었습니다. 1년 이상 보관 가능한지는 연말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동 보관법 덕분에 가정에서도 다양한 원두를 장기간 보관하면서 즐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두에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커피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 필터로 걸러 커피를 내리는 드립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구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큰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도계, 저울, 초시계가 꼭 필요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 제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요즘에는 중국에서 만들면서 많이 싸졌습니다. 음식물 온도를 측정하려면 이렇게 끝이 뾰족한 긴 막대기 형태의 온도계가 좋은데 0.1도까지 측정 가능한 디지털 온도계도 몇천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커피 용도로 나오는 저울은 0.1g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초시계도 내장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저울은 최고 무게는 1kg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드립 커피를 내리려면 깔때기 같은 드리프가 필요합니다. 바닥이 뾰족한 원뿔 형태의 하리오 제품과 바닥이 일자로 된 칼리타 제품이 유명한데 하리오의 V60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60은 각도가 60도라는 뜻인데 재질에 따라 금속이나 도자기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가장 만만한 것은 역시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이 쓰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종이 필터는 베이지색과 흰색이 있는데 취향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드리퍼 아래쪽에 걸러진 커피를 모으는 서버가 필요한데 전용 서버도 있지만 크기가 적당하다면 유리그릇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른 용도의 유리 주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데 일반적인 전 주전자를 사용한다면 드립포트라는 가는 물줄기로 따를 수 있는 드립 전용 주전자가 필요합니다. 크기가 너무 작으면 빨리 식기 때문에 저는 600ml짜리 용량을 사용합니다. 드립포트에 물을 끓이는 기능이 같이 포함된 것도 있는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커피 원두를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라인더가 필요합니다. 커피 추출 방법에 따라 적절한 커피 가루 굵기가 다릅니다. 압력으로 빠르게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는 커피 가루를 곱게 분쇄해야 합니다. 반대로 커피 가루를 물에 담궈 오랜 시간 추출하는 프렌치 프레스의 경우 가루가 너무 가늘면 원치 않는 맛이 많이 추출되어 굵게 분쇄해야 합니다. 드립 커피의 경우는 그 중간 정도의 분쇄도가 좋은데 보통 0.5에서 1mm 정도의 크기가 좋습니다.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최적의 분쇄도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커피 그라인더는 원두를 분쇄했을 때 크기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정하게 갈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으개지기보다는 날카로운 칼날로 잘려져야 되고 날이 튼튼해서 오래 사용해도 무뎌지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 모터의 힘을 사용하는 그라인더도 있지만 저는 손으로 직접 돌리는 핸드밀을 추천합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원두의 로스팅 정도를 손맛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핸드밀이 모터 그라인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앞서 소개한 기구들에 비해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라인더는 커피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므로 좋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면 독일 코만단테 C40 MK4를 사시면 됩니다. 저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임모어 제품을 사용합니다. 혹시 코만단테 분들이 협찬해 주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커피를 내리는 물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수질이 아주 좋은 지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생수를 사용하거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립커피를 만드는 준비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라인더를 제외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갖출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준비물을 갖추어서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커피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